우리 당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와의 대화, 막장 토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끝장 토론. 끝장 토론. 네. 끝장 토론을 해서 해법을 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를 접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검찰 내부에서 네. 이거 뭐냐 그러고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검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총장 사표 내고.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검찰도 망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글쎄요, 4명 정도 추천이 되면 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뭐 한 번 비토도 아니고 무한 반복 비토라고 하는데, 그러면 로또 사가지고 내 번호 나올 때까지 지금 돌리는 네.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오늘 개혁신당의 조홍천 총괄 특보단장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TV를 보면서 의원님 한번 꼭 뵙고 싶다 생각했는데 저희 방송에 모시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먼저 개혁신당 근황부터 여쭤보면요.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계속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최근 개혁신당에서 두 단체랑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대한전공의협회가 먼저 제안한 간담회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두 단체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런 거죠. 여야 의정에서는 어쨌든 25년은 그대로 가고 의료계에서는 26년 정원을 네. 얘기하자. 정부는 26년까지 안 된다. 27년부터 얘기하자. 뭐 이런 건데, 의협이나 대전협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년도 신입생이 7,500명 정도가 네. 되는데, 그러면 이게 수업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뭐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걸 평가받는 게 아니고 또 그 세계적인 기관이 과연 네. 의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계속 평가를 한대요. 그 평가에서 이건 뭐 낙제를 면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수능도 이제 치렀고, 그렇죠. 뭐 배는 떠났는데 네. 정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각 학교가 그 학교마다 그 사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드웨어 구축이라든가 뭐 강사진 보강이라든가 네. 뭐 그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정원을 예. 탄력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정원 범위 내에서 네. 그렇게 좀 재량권을 주자. 아, 라는 25년도부터요? 네네네, 그런 네.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수능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치러졌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정원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게 가능할까요? 학교에서? 물론 뭐 많은 반발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개혁신당에서는 어쨌든 이 사태 초기부터 계속 접촉을 해왔고 예. 의사들 의견을 수렴을 해왔고, 그래서 그 뜻을 또 전달을 하고 또 어떻게든 수렴을 하고 타협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부는 그냥 2,000명 그리고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당신들이 무리하게 강행했다. 그러면 집행력 있는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뭐 해법을 내놔라. 예. 특히 우리 당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같이 윤석열 예. 대통령도 의사와의 대화, 네. 막장 토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끝장 토론. 끝장 토론. 네. 끝장 토론을 해서 해법을 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얘기죠. 네, 안 그래도 허은하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테이블에 올려서 좀 논의를 하자 이런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저희 개혁신당을 통해서 정치권과 계속 접촉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도 한번 짚어보면요. 또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판결 논리가 참 이상하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석들도 있잖아요. 검사 출신인 의원님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앵커께서도 뭐 법률가시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잘 안 읽혀요, 판결문이. 그렇긴 하죠. 그죠? 네. 김진성의 일부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고 이재명의 요청으로 위증을 했다. 네. 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기 없다. 어렵다. 네. 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럼 뭐지? 그러면 김진성은 왜 그 위증해달라고 그런 뜻도 없었는데 그러게요. 왜 위증을 하고 네. 그 죄책을 쓰고, 더군다나 그게 뭐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좀 있는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자기는 이미 선거 캠프에 나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자기하고 무관하고 득될 일 전혀 없고, 네. 잘못하면 위증죄 책임까지 지는데 이걸 왜 이렇게 위증을 했지? 왜 있을까? 글쎄, 네. 그 블랭크가 지금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쨌든 판례도 뭐 잘 아시겠지만 위증 교사의 그 판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찍어가지고 뭐 요거 요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냥 네. 방향만 얘기해 주면 된다. 그리고 교사한 내용하고 증언 내용이 다소간 차이 있어도 취지만 비슷하다면 뭐 상관없다. 뭐 그런 것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변론 요지서를 주면서 이게 우리 생각이니까 네. 이거 참고해가지고 하라. 전 거기서 게임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방향은 대충 이런 거다. 예. 디테일은 내가 어떻게 그게 이 지사가 당시에 네. 그걸 붙잡고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달라. 변론 요지서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교부가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의 범죄로 네. 보인다. 변론 활동이라. 네. 그러면 앞으로 위증은 처벌 못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변호사들끼리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증인이 만약에 모른다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그럼 변론 요지서를 주고 한번 이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통상적인 변론 활동으로 괜찮은 건가?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판사 성향에 따라서 이 판결, 재판 결론이 달라진다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판사에 따라 양형이 들쑥날쑥한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네. 유무죄가 갈리는 건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은 도덕의 최소치라고 그러잖아요. 도덕이 뭡니까? 양심과 상식이죠. 네. 그러면 상식에 맞아야 되는데 상식이 안 맞으면 그런 입법이나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고 네. 또 공감을 잘 못 받죠. 이번에는 다들 이게 뭐지? 네. 상식이랑 좀 어긋나니까 네. 왜 영미법이 그 커먼로인데 네. 그게 원래는 전문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이 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상식에 가지고 판결을 했고 예. 또 지금도 대배심하면서 그렇죠. 일반인들이 유무죄를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게 커먼로거든요. 커먼센스 로입니다. 사실 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 김진성 씨도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난 네.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읽혀지질 않아요. 네. 예. 판결문이. 예, 예. 네, 어찌됐든 이 무죄 판결이 난 이후에 민주당은 대여 또 대검 압박 공세에 불붙인 모양새인데요. 어제 김용민 의원이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발언도 했는데 우선 한번 듣고 오시죠. 검찰도 묻지마 기소에 대한 사과와 항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 이제 보니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으신 대로 민주당 그 김용민 의원이 검찰은 그 이재명 무죄 선고와 관련해서 네,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또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서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개딸들 그러면 안 되지. 강성 지지층 예. 한테 환호를 받을 말이죠. 근데 그러면 검찰이 왜 필요합니까? 없애버리면 되지. 네.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KFBI를 만들어서 거기다 수사권을 다 주고 검찰은 기소를 하는데 항상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요. 수사 지휘를 못 받겠다는 거야. 예. 수사권 독립. 예. 그러니까 검찰의 철저한 통제 하에 수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사실 인권보호에 더 맞잖아요. 네. 근데 수사 지휘는 다 빼버리고 기소도 대배심에 해라. 네. 그럼 검찰이 왜 필요해요? 영국처럼 그냥 그러게요. 역할이 없는 것 예, 같은데요. 변호사 네. 지정해가지고 네. 그냥 공소장 형식적으로 쓰게 하고 네. 재판에 붙이면 되지. 저 많은 사람들 왜 저 예산 들여가지고 저걸 유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대륙계도 아니고 영미계도 아니고 네. 이건 뭐 검찰 완전 없애자는 얘기죠. 예. 사실 민주당이 또 도이치 무혐의를 내렸던 그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요. 검찰은 그러다 보니까 어제 부장검사 30명이 긴급회의를 하는 등 또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에 대한 탄핵을 4일날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처음 있는 일 아닌가 싶거든요. 참 둘 다 못났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건드리기만 해봐. 니네들 다 탄핵당해. 예. 라는 위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도 저는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판결 이후에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를 접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정말 해바라기 같은 결정이 나오면 과거에는 검찰 내부에서 네. 이거 뭐냐 그러고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검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총장 사표 내고.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번에도 부장검사 30명이 이걸 할 게 아니고 네. 적어도 중앙지검 검사 1동 정도는 해야죠. 아. 한 200 몇십 명이. 네. 이건 뭐 이 정부 내에서 어떻게 좀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이번에 여기 들어간 것 같고 네. 검찰도 망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 한편 이제 또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이제 또 공세에도 다시 불 붙이고 있는데요. 어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이 재의결을 내일이죠. 28일에 이제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다음 달 10일로 이제 미루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 어떻게 보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이제 좀 서로 분열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분열을 이용을 해서 이탈표를 좀 더 해보자 이런 계산이라고 하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당계 가지고 싸우는 거는 당의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김옥균 프로젝트인지 얘기도 아닌지 난 나오죠. 모르겠는데 예.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친한이나 친윤이나 어쨌거나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바로 탄핵으로 넘어가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개개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헤게모니 싸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예. 뭐 분열된다거나 뭐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온다거나 하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참 민주당도 얄궂습니다. 어쨌든 뭐 180석 뭐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국회 의사 일정을 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네. 그때그때 자기네들 사정 꼼수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 대의기관 일정을 갖다 늘렸다 뭐 땡겼다 뭐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는데 참 지켜보기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 특검법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요. 지난번에 천하람 이제 그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말하기를 그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공정한 제3자가 추천을 하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 거다.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근데 비토권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제한 없는 비토권이 있는데 이거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다. 이런 또 이제 반발이 있으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된 거잖아요. 이에 네. 대해서는 비토권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글쎄요. 4명 정도 추천이 되면 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2명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비토권 더군다나 이게 뭐 한 번 비토도 아니고 무한 반복 비토라고 하는데 그러면 로또 사가지고 내 번호 나올 때까지 지금 돌리는 예.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정말 적절한 비용. 그거는 복권이 아니죠. 예. 이어서 또 여쭤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장외 집회 더 이상 나가지 말아라. 방탄용 롱패딩 벗고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장외 집회가 예상보다 효과가 덜해서 딜레마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갈 것으로 보세요? 어쨌든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단일대오, 이재명 유일체제, 개딸 전체주의를 벗어난 것 같다라는 인식을 주기 전까지는 8년 전과 같이 그렇게 촛불이 확불이 붙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뭐 계속 20%에서 딱 갇혀가지고 있죠. 네. 거의 뭐 레임덕을지나 데드덕 단계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을 민주당이 제대로 메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대안 세력인가 시대적인 과제를 떠안을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좀 더 정말 뭐 까놓고 말씀드리면 이거 기껏 탄핵해가지고 혹은 하야시켜서 물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누가 들어오는데 이건 뭐 죽 서서 뭐 주는 거 아니냐. 내 삶이 뭐가 나아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나아지는데에 대해서 8년 전 탄핵 이후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2017년 87 체제를 깨고 2017 체제를 만들어서 대통합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적폐청산한다고 들쑤셔가지고 완전히 정치적 내전 상태로 지금 돼 있잖아요. 같이 밥도 안 먹는단 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 박근혜 대통령 트라우마가 서로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하늘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 비슷하게 지금 돼버린 상태예요. 여기서
어쨌든 보수들은 8년 전처럼 그렇게 좀 맘 놓고 있다가 당하면 다 죽는다라는 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도가 중요한데 중도가 확 달라붙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뭐 말로만 뭐 민생이다 어쩌다 그러지 말고 네. 실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꼭 저 보면 뭐 무슨 영장 기각되고 나올 때 뭐 무죄 받고 나올 때 또 뭐 테러 당했다가 퇴원하고 나올 때 그때만 뭐 살리는 정치하자 뭐 네. 요번에 했던 얘기 예. 항상 그때만 반복이 되고 유죄 받고 나오면은 뭐 아주 또, 악담을 네. 퍼붓고 그게 많이 보이죠. 네, 정말 민생을 위한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지금까지 개혁신당 조홍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